네, 안녕하십니까. 대장간입니다. 오늘은 시동 불량, 시동 불가, 시동이 안 걸려요. 네, 이런 질문이 너무 많아서 시동 시스템을 한 방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생도 알 수 있게 아주 쉽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전기 라인, 하드웨어, ECU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 대장간 유튜브를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이 전기 라인과 이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혀 있어요. 근데 이제 ECU 쪽은 처음 다루는 거라서 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대장간에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기 라인부터 싹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동 전에 우선 준비 작업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기 킷박스, 여기 킷박스에서 여기 ECU까지 우선 전기 라인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킷박스에 키를 꽂든 스마트 키를 온을 하든 킷박스가 준비가 되면 여기서 배터리로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이 배터리의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시동 전에 12.5V, 12.7V면 배터리는 정상이고, 시동 전압, 이 시동 전압은 뭐냐면 시동 시에 크랭크에 걸리는 부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 시에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데 부하 시에 10.0V 이하면 배터리를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동 배터리의 정석은 9.6V 이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오토바이는 시동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10V 이하로 떨어지면 바로 교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배터리에서 어디로 가느냐? 이제 퓨즈로 갑니다. 퓨즈가 끊어져 있거나 하면은 안 되겠죠. 자, 퓨즈가 정상일 경우에 릴레이로 옵니다. 자, 릴레이도 정상이면 브레이크 등 스위치로 갑니다. 자, 이 브레이크 등 스위치는 뭐냐면 브레이크 레버에 보면 이런 스위치가 있습니다. 스위치가 작동이 되면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조그만 스위치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겁니다. 시동을 걸 때는 여기 스위치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잡게 되면 여기 조그만 스위치가 이렇게 밖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얘가 통과가 되면 사이드 스탠드 센서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센서가 정상적으로 접합이 되면 앵글 센서로 갑니다. 이 앵글 센서는 오토바이가 50도 또는 55도 차량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 차량이 넘어지면 시동을 자동으로 끄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앵글 센서가 고장이 나서 연결이 안 되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앵글 센서는 있는 차도 있고 없는 차도 있기 때문에 앵글 센서가 있으면 앵글 센서도 지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앵글 센서가 지나가면 최종적으로 ECU에 신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킷박스부터 ECU까지 전기 신호가 완성이 돼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순서는 브레이크 등이건 사이드 스탠드 센서건 앵글 센서건 순서는 차량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 순서는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전기 라인이 이렇게 완성이 됐나 확인해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스타트 모터 쪽으로 빠지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 다시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를 보면, 자, 우선은 이제 공기가 필요하겠죠. 자, 이게 흡기 라인인데 공기가 에어 클리너 쪽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에어 클리너가 50% 이상 오염이 되면 에어 클리너를 교환해 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공기가 모자르기 때문에 시동성이 안 좋겠죠. 그래서 에어 클리너가 깨끗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지나면 스로틀 바디를 통과를 해서 이제 엔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스로틀 바디에 있는 센서는 뒤에 설명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료 라인을 보면 이제 휘발유가 있어야 되겠죠. 연료 펌프는 연료를 인젝터로 운송도 하지만 일정량의 압력도 만들기 때문에 오토바이 연료 펌프는 인젝터의 압력도 같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옆에 있는 이 불에는 그 연료가 얼만큼 남아 있는지 체크해주는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료 펌프에서 인젝터로 연료를 보내주면 인젝터에서 연료를 분사하겠죠. 연료 펌프가 고장나거나 인젝터가 고장나면 연료가 분사가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 모터 라인은 그 메인 배터리에서 플러스 선이 이 릴레이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스타트 릴레이에서 전기 신호를 스타트 모터로 보내주고, 이 스타트 모터는 습식이면은 원웨이 클러치로 전달이 되고 건식이면 피니언 기어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크랭크 샤프트를 돌리기 때문에 스타트 릴레이가 고장 났거나 모터가 좋지 않거나 이 스타트 클러치가 좋지가 않거나 이러면은 기계적으로 크랭크를 돌릴 수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점화는 ECU에서 이그니션 코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그니션 코일에서 2만 볼트에서 3만 볼트를 뻥튀기를 시켜서 이 스파크 플러그로
이제 전기를 보내겠죠. 그러면 여기서 불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엔진 내부의 점검 사항이에요. 우선 엔진 오일이 적당량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엔진 오일이 없으면 안 되겠죠. 또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엔진 오일은 규정값으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밸브 간극이 규정값 안에 있어야 되겠죠. 밸브 간극은 여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흡기, 이쪽에 이제 배기가 있는데, PCX 같은 경우는 밸브 간극이 잘 깨지기 때문에 밸브 간극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진의 압축 압력, 엔진이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행정을 할 때 이 압축을 할 때 압축이 실린더로 이렇게 새거나 또는 여기 밸브로 이렇게 새거나 하면은 시동이 안 걸리겠죠. 이 엔진의 압축 압력도 정상 범위에 있어야 시동이 걸립니다. 엔진 내부는 요 세 가지가 정상 범위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전기 라인이 완성이 돼야 되고, 하드웨어가 완성이 돼야 되고, 하드웨어 2가 완성이 돼야 됩니다. 요게 시동 준비 단계입니다. 여기까지는 대장간을 예전부터 쭉 보시던 분들은 금방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인 ECU 정보 수집 과정과 실행 명령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처럼 센서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우선 매스 에어 플로우 센서, 공기 유량 센서인데, 이거는 제가 중요해서 여기다 갖고 왔는데, 이거는 오토바이에는 없습니다. 자동차에 있는 건데, 이 공기 유량 센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갖고 왔고, 이제 대신에 오토바이는 그 공기의 양을 흡기 매니폴드에 있는 공기 압력 센서, 요걸로 체크를 합니다. 여기에 진공도를 측정을 해서 공기의 양을 간접적으로 측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CKP는 크랭크 포지션 센서인데, 이쪽에 있는 겁니다. 엔진의 회전수를 감지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스로틀 포지션 센서는 핸들이 악셀을 당기면 이쪽에 이제 밸브가 열리고 닫히고 하는데, 공기의 열림량을 체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IAT는 뭐냐면 흡기 공기 온도 센서를 측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들어오는 공기의 온도를 알아야 정확한 연료 분사를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공기의 온도를 체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ECT는 뭐냐면 냉각수의 온도를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라지에이터에 이제 그 팬도 돌리고 엔진 온도 체크를 냉각수 온도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ETS는 엔진 오일 온도 센서인데, 요거는 이제 공냉식에 들어가 있어요. 공냉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냉식은 이 엔진 오일 온도 센서로 그 엔진의 온도를 간접적으로 체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IACV, 이건 뭐냐면 공회전 공기 조절 센서, 아이들 조종하는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탄소 센서는 머플러에 있는 센서인데, 이제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촉매 전에 하나가 있는데, 자동차는 촉매 전과 촉매 후에 하나씩 있죠. 그래서 자동차는 보통 2개가 들어갑니다. 이제 이 센서가 어떻게 작동이 되느냐? 매스 에어 플로우는 이제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공기 유량 센서고, 매스 에어 플로우 센서는 뺄게요. 맵 센서, 크랭크 포지션 센서, 스로틀 포지션 센서, 얘가 ECU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흡기 공기 온도와 냉각수 온도, 오일 온도, 요게 다 ECU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센서는 ECU의 정보를 제공을 한다. 그러면 이 ECU의 정보를 받고 실행하는 애는 누구냐? 인젝터, 여기 보시면 인젝터, 그 다음에 이그니션 코일, 이그니션 코일이 점화 플러그에 불꽃을 튕기는 거고, 그 다음에 공회전 공기를 조절하는 공회전 아이들링 센서, 이게 액추에이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정보를 제공을 하고 ECU에서 그 정보를 받고 실행을 시키는 액추에이터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실행을 할 때 어떻게 실행을 하느냐? 자, ECU 맵이라고 이런 거를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공기량에 따른 연료 분사량 또는 스로틀 포지션에 따른 연료 분사량 이런 건데, 이게 이제 기본 테이블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제가 1차, 2차, 3차로 나눠 놨어요. 뭐냐면 여기 맵 센서, 크랭크 포지션 센서, 스로틀 포지션 센서, 자, 요 세 가지로 기본 맵을 완성을 해요. 이 기본 맵은 뭐냐면 기본 연료 분사량이 세팅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기가 얼마 들어올 때
연료를 얼만큼 분사하고 엔진 회전수, 스로틀 포지션에 따라서 연료를 얼마나 분사한다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저장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기의 양과 엔진 회전수, 스로틀 포지션까지 합쳐서 기본적인 맵으로 작동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보정이 뭐냐 하면 이 기본 맵에다가 흡기의 공기 온도, 뭐 날씨가 추울 때도 있고 따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보정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흡기에 들어오는 공기 온도와 냉각수 온도, 오일 온도, 이게 2차 보정에 들어가요. 냉각수 온도와 흡기 공기 온도가 얼마일 때 연료 분사량이 다시 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본 맵과 여기에서 나온 보정 값이 합쳐져서 시동 맵 로직을 완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냉각수 온도 센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냉간 시동 시에. 왜 그러냐면 엔진 온도를 냉각수 온도 센서가 체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영하 5도, 10도 이러면은 연료 보정이랑 점화 타이밍을 보정을 하게 돼요. 이게 정교하게 잘 돼 있을수록 겨울에 시동이 잘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정 값이나 여러 가지가 좀 잘 맞지 않는다. 그러면 시동이 잘 안 걸리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산소 센서, 산소 센서는 제가 패스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산소 센서는 시동 시에 작동을 안 해요. 이거는 온도가 한 300도 이상이 넘어가거나 어떤 차는 뭐 350도 막 이래서 좌우간 300도 이상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시동 시에는 산소 센서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제껴놨어요. 냉각수 온도 센서가 그 보정할 때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영하 40도에서 100도까지 세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영하 40도에도 정확값이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영하 20도에서도 사실 시동이 잘 걸려요. 배터리가 조금 부족해서 시동 안 걸리면 뭐 자동차 점프하면은 다 걸리기 때문에 자동차는 영하 40도에서도 시동 걸리게끔 세팅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는 어떠냐? 영하 20도가 마지막이에요. 사실 오토바이가 순정 배터리로 영하 20도에서 시동 거는 차를 제가 지금까지 한 대도 못 봤어요. 저도 체크를 해봤는데 영하 20도까지 여기에 써 있어도 시동이 잘 안 걸리거든요. 영하 10도에서 15도가 마지노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상주차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상주차에서 뭐 영하 10도에서 영하 15도에 순정 배터리로 걸렸다 그러면은 그 정도면 시동성이 괜찮은 겁니다. 일부 야마 차량은 뭐 영하 10도, 영하 15도에서는 사실 조금 힘들죠. 이 보정이 좋지 않아서 그렇지 않나 좀 이런 생각도 들고, 맥스가 영하 20도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비해서는 반토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ECU에서는 이 기본 맵과 보정 맵이 작동을 해서 이 액추에이터를 작동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연료 분사량은 뭐냐면 연료의 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분사를 많이 하고 어쩔 때는 분사를 적게 하고, 분사 시기는 조금 빨리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점화 타이밍도 마찬가지예요. 냉간 시의 점화 타이밍과 열간 시의 점화 타이밍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기에 센서의 정보를 받고 인젝터, 이그니션 코일 얘네들이 실행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산소 센서는 제외를 했어요. 왜냐하면 산소 센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시동 시에 작동을 하지 않아요. 온도가 평균 300도, 400도 이상이 돼야 작동이 되기 때문에 얘는 시동 시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산소 센서는 다음에 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동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봤는데, 이 영상의 반응도 좋고 댓글도 좋다 그러면은 이 시동 시의 연료 비율과 산소 센서 작동 시의 연료 비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또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3차 보정이라고 써놨는데, 개방 루프와 폐루프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루면 재밌는데, 뭐 사실은 이 개방 루프, 폐루프 뭐 이런 거는 자가 정비해서 하기는 조금 거시기해요. 그런데 뭐 좀 궁금하다, 뭐 댓글로 많이 알려달라 그러면 산소 센서가 작동될 때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